수면 무호흡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자면서 숨을 이제 멈추는 증상을 이제 수면 무호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 증상이 생기는 원인을 이제 따져보자면 사람이 자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코호흡입니다. 코로 입을 다물고 코로만 숨을 쉬면서 자는 게 가장 좋은 이상적인 수면 자세이고 호흡법인데, 예를 들어서 코로 숨 쉬는 통로가 이제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코로 숨 쉬다가 숨이 멈추는 수면 무호흡 증상이 1차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입을 벌리고 입으로 호흡을 하면서 잠을 자게 됩니다. 입을 호흡하면서 자면 목이 좁거나 기도가 좁은 사람은 다시 2차적으로 기도가 확 막히면서 수면 무호흡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 수면 무호흡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도를 먼저 확보할 것이 아니라 코로 숨쉬는 통로를 먼저 확보를 해줘야 수면 무호흡 치료를 잘 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수면 무호흡 증상을 가지고 이제 내원을 하시게 되면 일단 주변에서도 사람이 자고 있는데 호흡을 하지 않으면 그럼 옆에 사람들이 계속 흔들고 깨우고, 또 본인이 숨 쉬다 막히면 마치 물에 빠진 것과 같은 느낌이라든지 깊은 잠에서도 숨을 멈추는 그 순간에 잠에서 확 깨버립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자면서 수면 무호흡 때문에 10번, 20번까지도 계속 반복적으로 깨는 환자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내 몸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리고 수면 무호흡 증상 같은 경우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이 언제나 피로감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뇌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개운하지 않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언제나 낮에 활동을 해도 계속 피곤한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겠죠. 특히나 제일 괴로운 것이 이제 낮에 졸음이 많이 밀려옵니다. 낮에 계속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졸음으로 인해서 업무 능력이라든지 학업 능력이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죠. 특히 제일 위험한 것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수면 무호흡 증상이 있게 되면 다음날 운전 중에 계속 졸음 운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면 무호흡 증상이 오래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혈압이 더 높아질 수 있고, 심혈관계 증상도 더 이제 확장적으로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꼭 치료를 하셔야 되는 증상입니다. 수면 무호흡은 제가 아까 초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코로 호흡하는 통로를 확보해 주는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습관적으로 구강 호흡을 하시는 분들은 자가적으로 입에 테이프를 붙이는 구강 테이프를 구입하셔서 입술에 테이프를 붙여 보시고 그 테이프가 밤새 유지되는지 또 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 내가 코로 호흡을 못해서 수면 무호흡이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구강 호흡 때문인지를 자가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 코스마니온에서는 비강을 이제 넓혀주는 치료가 가장 기본 핵심이기 때문에 비강을 이제 확보해주는 치료를 통해서 수면 무호흡을 이제 치료하는 기전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환자분들마다 이제 좋아지는 속도는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20번 정도의 치료를 저희가 권장을 해드리고 있고, 치료가 종결이 되고 나서도 반복적으로 수면 무호흡이 발생이 되진 않는지 체크를 하면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수면 무호흡 증상 중에 기도가 좁아지면 발생하는 원인이 있는데 그 가장 유발하는 원인 큰 것 중에 하나가 비만입니다. 비만은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체중 감량이 필요합니다. 체중 감량을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혹 만약에 개인적으로 체중 감량이 힘든 경우에는 한방 다이어트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몸에 독소를 배출하고 건강에 해는 끼치지 않으면서 수면 무호흡 치료를 함께 해 나간 환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비만이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 쪽에 지방이 쌓여서 기도가 좁아질 수도 있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체중이 늘게 되면 코 점막, 코 살도 같이 찝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저희 환자분들 중에 코 치료를 받으시지만 다이어트도 같이 하신 분들은 코 점막에 빠지는 속도가 일반 분들보다 훨씬 더 빠른 거를 경험적으로 제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음식도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코 점막 안에는 혈액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과 관련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술입니다. 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게 되면 많이들 알고 계시는 혈중 알코올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혈중 알코올은 알코올이 내 피에 섞인다라는 말이죠. 그 알코올이 섞인 피는 대체적으로 음주를 하신 분들 보면 얼굴이 빨개지듯이 그 음주가 섞인 피가 코로 오면 코가 더 붓게 되겠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코골이도 없고 수면무호흡도 없으신 분들이 저는 술 먹으면 수면무호흡이 생겨요 하시는 경우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반드시 음주를 금하시는 게 제일 좋은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음주랑 같이 하게 되는 흡연도 아무래도 그 담배의 연기가 내 점막에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코 점막을 더 붓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도 쪽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금연도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음식적으로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아무래도 음식 중에 매운 음식 저희가 먹으면 콧물도 많이 생기고 코도 막히는 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점막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훨씬 더 점막을 계속 지속적으로 붓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운 음식들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음식적으로는 육식보다는 채식을 조금 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채식을 좀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도 성공하실 수 있고, 점막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내 몸의 혈액이 맑아지기 때문에 내 코에도 분명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